반갑습니다. 저는 라울드라고 해요. 자, 이번 주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해요. 군소리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일단 책임감 없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경우 크게 봤을 때 잘못을 몰라서 반복하는 사람과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을 망각해서 반복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 모두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잘못을 몰라서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이 잘못을 몰라서 반복하는 사람 같은 경우 자신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도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줄 아예 몰라서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 겁니다. 자신이 지금 이러한 케이스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난 내가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날 좋아하는 사람보다 날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내 얘긴데? 라고 생각되시신다면 여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상대가 왜 날 싫어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싶으시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실 적에 아무한테나 묻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등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물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감정이 담긴 말이 아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할 문제점의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이유, 즉 나의 문제점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혹시나 그렇게 하기엔 자존심이 좀 상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힘들게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한번 용기 내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소탐대실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노력해서 절대 남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그깟 자존심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때 그러게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신 날이 분명 올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행동의 기준을 잘 아신다는 것,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러한 분들은 과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줄 머리로는 알지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바로 습관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케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단 걸 인정하고 알기까진 하였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후에는 다음부터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하며 수없이 다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딱 되면 다짐하던 마음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습관에 의해 다시 본인 감정이 휩쓸려 책임감 없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고쳐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셨다면 이것을 내가 왜 고쳐야 하는지, 고치면 나에게 뭐가 좋은 건지 목표에 대해 필요성을 나 자신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람이란 원래 자기 자신에게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움직여지는 법입니다. 이 나쁜 습관으로 인해 나는 어떠한 손해를 보고 있고 어떠한 나쁜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지, 또한 이것을 고쳤을 때 나에게 어떠한 행복이 오는지 등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과연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인지하시란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이유, 즉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자신의 자존심이나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되고 언제 어디서든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한 좋은 습관을 평소에 많이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고치고자 하는 습관이 남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행동이라 칩시다. 이 사람은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화를 참고 부드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하겠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습관을 바꾸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화가 나는 상황이 닥쳤을 때만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평소에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화내는 습관을 고치고자 한다면 일상에서 부드럽고 좋은 마음으로 남에게 칭찬하는 말을 달고 사셔야 하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좋은 습관을 길러야 화가 나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참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만들어줘요. 이러한 힘으로 나쁜 습관을 참아내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차츰차츰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의 방법대로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실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서든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고 비싼 보물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도 내가 직접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평생 그 보물을 보지도 가질 수도 없듯이 아무리 올바른 이치를 잘 알아도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방금 해드렸던 말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하여 평소에 좋은 습관을 키우셔서 나쁜 습관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나쁜 습관을 점검하여 참고 고치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나쁜 습관은 고쳐지게 될 거란 뜻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잘못을 해도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킴으로써 죄책감을 못 느껴 책임감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문제점은 바로 책임감 없는 행동을 저질렀을 때 오히려 이것이 잘못이 아닌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분들을 설득하기 가장 힘든 이유가 본인이 그런 케이스인 줄 절대 모르거니와 설사 알게 돼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 영상을 봐도 자기 자신이 나쁘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합리화시키는 이 마음이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잠재의식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심하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일 뿐, 즉 누구나 이런 마음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에 누구든지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마음은 이러이러해서 아주 위험한 마음이니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이러한 이유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합리화시키는 것이 심한 분들 중에서도 제 말을 듣고 바뀌실 수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소리 없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킴으로써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의 경우 자신은 무조건 옳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기에 자기가 잘못을 해서 죄책감이 들어 고통스러울 때 얼른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나 자신에게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자기는 옳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걸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그러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잘못을 안 하고 사는 줄 알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모르고 잘못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걸 알게 됐을 때 고치려는 마음을 냅니다. 그리고 잘못을 알아도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고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알고 싶으시다면 혹시 평소에 나는 언제나 올바르게만 살고 있고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근데 이상하게도 남들은 날 좋아하지 않네. 뒤에서 욕하고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얘기다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자신이 분명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 번쯤 스스로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날 몰라주는 거라고요? 정말 잘 행동하신 거 확실합니까? 자신이 진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내가 한 행동들이 과연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행동이었는지를요. 지금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더 이상 생각 굴리지 마시고 나의 마음의 소리, 즉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여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고쳐야 할 이유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인지시켜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절벽 앞에 섰어요. 그는 무서웠지만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안 죽는다고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뛰어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단 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잘했다고 합리화하여 책임감 없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신을 속여봤자 가장 손해보는 건 결국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길의 결과는 반드시 내 자신이 괴로워지는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이라 맹신해봤자 결과는 더 나쁘게 다가올 뿐 변하지 않는다란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마지막 결과는 언제나 고통이란 걸 아셔야 해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란 것 이론이 아닌 진짜 현실이잖아요. 이와 똑같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큰 잘못이란 걸 잘 아셔야 해요. 이렇게 자신이 고쳐야 할 이유를 아셨다면 그 다음 2번째 방법,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합리화시키는지 자아 성찰을 통해 알아내셔야 해요. 예를 들어 난 주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였을 적에 인정하기 싫어 정신승리하려고 합리화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언제 어떻게 합리화를 하는지 잘 아셔서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아 성찰 시간은 꼭 오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길게 해봤자 집중력만 흐트러지고 머리만 아프기 때문이죠. 10분, 아니 5분이라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딱 5분만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자아 성찰을 해보세요. 단 시간이 짧은 만큼 집중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5분을 할 적에 1시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짧고 굵게. 여기서 잠깐, 집중력을 더욱 발휘하라고 해서 숨은 그림 찾듯이 머리 터질 듯 용 쓰며 막 찾으시란 것이 아니라 딴 생각에 팔리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시란 겁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앉거나 혹은 누워서 마치 재밌는 영화를 보듯이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마음을 썼는지 살피시면 돼요. 처음에는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자아 성찰도 계속 하다 보면 나 자신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아 성찰이 재밌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원인을 찾아낼 때까지는 이 자아 성찰을 매일매일 하셔야 해요. 그래야 효과가 납니다. 한 3일 하다가 귀찮아서 일주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해버리면 효과를 보긴 어려워요. 자, 이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아성찰을 하시되 시간을 짧게 하는 대신 자신을 관찰했다, 딴 생각했다, 자신을 관찰했다, 딴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할 때 확 집중해서 자신의 마음을 꾸준히 분석하여 원인을 찾아내시라. 원인을 찾을 때까지 매일매일 자아성찰은 이어져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아성찰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여 언제 어느 때 합리화시키는 버릇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셨다면 그 다음으론 세 번째 방법인 합리화할 상황이 왔을 때 얼른 마음을 돌이켜 합리화하지 않는 것을 연습하셔야 해요. 무엇이든 실질적인 발전을 하려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였을 적에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합리화하려고 할 때 얼른 내가 지금 합리화하려 하고 있구나 라고 얼른 알아차리셔서 딱 생각을 멈추고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이것을 꾸준히 하셔야 비로소 진짜 합리화하는 버릇이 고쳐지게 됩니다. 사실 가장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상황이 왔을 때 합리화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지 않는 이 단계가 바로 실전 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성공해야 진짜 성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만약 내가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신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란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간다면 그것이 잘못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란 걸 굳이 남에게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부끄러워 마시고 이 방법대로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고치면 내가 행복해지지 남 주는 게 아니랍니다. 제 영상으로 인해 부디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책임감 시리즈 3부작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라울드였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